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따차 사람 ing의 따뜻하고 차가운 뉴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격정의 문장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 격정의 문장들. 예. 네, 김경미 씨가 지은 책인데요. 이게 이제 조선시대 그 정조 대왕 시절에 네. 그 제위 시절에 그 상원이나 경쟁들 중에 여자들이 한 거. 상원? 상원과 격쟁. 상원과 경쟁이 못 돼요. 뭐냐면요. 백성이 임금한테 네. 민원하는 거예요. 나 민원을 제기하는 거. 고민했어. 나 물어봤는데 내가 무슨 어떡할까 고민했는데 다행이네. 아, 백성이 왕한테 네. 이게 뭔가 요청하는 거, 민원 네, 민원을 제기하는 하는 거예요. 걸 상원 격쟁이라고 한다. 네, 상원은 예. 글로 하는 거고요. 네. 문서로 쓰는 거고, 격쟁은 왜 임금님이 네. 이렇게 행차하실 때 아, 푹 두드리는 거? 네.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 유명해요, 원래. 네, 여기 북 있어요. 두드려서 하는 건데 아. 이 격쟁을 하려면은 네. 일단 내가 죄인이라고 관아에 얘기를 하고 네. 몇 대 이제 맞아야 돼요? 맞고 그 다음에 나가서 할 수 있어요. 아, 진짜? 네, 오. 그러더라고요. 그럼 죄인들만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죄인들만 앞에 나가서 죄인이라고 네. 관가에서 인정받은 사람들만? 네, 관가에서 몇 대를 맞고 네. 곤장을 맞고 네. 그 다음에 가서 격쟁을 할 수 있고 그 앞에서 그 뭐라 그러죠? 그 관리들이 적는 네. 거예요. 아, 무슨 말 한다, 무슨 무슨 말인지? 말 하는지 적으면 아. 그걸 왕한테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만 모아가지고 책을 낸 거예요? 그 중에 여성들이 한 게, 그러니까 오. 여성들이 예전에는 자기 목소리를 못 냈다고 생각했잖아요. 네. 여성들이 그럼 글로 왕한테 썼단 말이야? 네. 그래요? 글로 써서 올린 거 어. 격쟁한 것도 있어요. 음. 네, 그래서 그럼 굉장히 배운 사람들이네? 배운 사람들만 했겠네, 그거는. 그건 아무나 못 쓰니까. 평민 여자들도 많이 하고, 아, 진짜요? 예, 더 많이 했어요. 조선시대 때? 네. 평민 그 여성들이 글로 써가지고 왕한테 낸단 말이에요? 평민층 부녀자가 올린 거가 더 많고요. 그래요? 사족 부녀자가 올린 것의 3배 정도 된다고 아, 하더라고요. 진짜? 네. 그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 머릿속에는 당시 그냥 평민들 여성들은 글을 몰랐을 거라 같았는데 그게 아니네. 그러니까 아예 하층민들은 몰랐는데 어. 평민층까지는 글을 알았던 것 같고요. 예. 거기에 보면은 그 16건 한 해에 그러니까 약 25년 동안 405건이 올라왔대요. 상원 네. 경쟁이. 네. 근데 그중에 16건 정도 매해? 한 해에 한 해? 16건 정도가 여자들이 한 그러니까 상원 경쟁이에요. 한 석 달에 2건 정도 되나? 하여간 그 정도. 네, 그러니까 16건. 네. 예, 그 정도를 그러니까 매달 쳐도 한 건씩은 있었던 거지. 네. 한 달에 지금 한 방송은 건씩. 더기피 10과 더기피 라이브에서 함께 방송이 되고 있고요. 더기피 10에는 11명, 더기피 라이브에는 방금 4명이었는데 2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네, 그냥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 하여튼 그래서 이게 어쨌든 여성들은 근데 할 수 있는 경우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네, 혹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네, 그리고 덜어는 딸로서,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해서라든지 본인들 가족을 위해서는 위해서, 못해? 본인들을 위해서 한 것도 있지. 예. 아직 남아있는 게? 그런 경우가 발견이 돼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그 여성들의 문장이나 이런 게 어떨지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문장들을 고스란히 이제 그 연구를 해가지고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 문장이 한글이에요? 한문이에요? 한문이죠. 한문으로 된 거예요? 네, 한문으로 된 거겠죠. 그 정확진 모르네. 않아요. 정확진 그러지 않아요. 말라니까 모르면은 좀 제대로 알고 하던가. 무슨 한문이야. 당시 여성들이 대부분 한글로 많이 썼는데. 아, 그럴까요? 잘 모르네 그러면은. 아유. 하여간 예. 네, 하여간. 한글인지 한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글인지 한문인지 모르겠어요. 네. 네, 하여튼 글을 써서 올렸으니까 그걸 이제 해가지고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이 정도로 좀 준비를 해야지. 책을 들여다본 네. 건 아니니까 신문에 나온 글이니까. 신문에 나온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예. 네. 네. 하여튼 그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여성은 어쩔 수 없이 국법을 어기고 편법을 했다고 편법을 해냈다고 자기가 그러면서 간절하게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언. 네. 그리고 어떤 여성은
집 그 유교 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뭔가 이렇게 꼭 도덕을 지켜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 여성상하고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 상소가 올라온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가부장제에서 여성은 이렇게 살았을 거야라는 우리의 편견. 네. 편견을 그럴게요? 깨주는 그런 그런 글들인 거죠. 사실 그 당시에. 앞에 사진은 뭐예요? 사진은 임윤지당. 임윤지당? 예, 예. 조선시대 여성으로서 아. 그 빼어난 재능을 드러냈던 신사임당과 견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임윤지당. 오. 여성인데 조선 후기 성리학자로서 네. 시대를 통틀어가지고 그 시대를 통틀어서 최초의 철학자.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여성 철학자래요. 처음 들어보네. 네. 임윤지당? 네, 임윤지당. 네, 임윤지당님의 영정입니다. 네. 네,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조선시대 여성이시니까. 네, 그래서 그냥 사진으로 가지고 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이 여성들이 여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호소도 하고 네. 그리고 세상의 절반인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 진짜요? 예, 예. 이렇게 주장한 이게 이제 후기도 조선 후기까지 이제 하니까 그리고 어떤 여자는 첩이 부인만 못하리까 하면서 슬프다 첩의 권리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슬프다 대안에 첩첩된 자들아 재밌겠다 이런 이 책. 목소리도 예. 있어요. 그런 존재들이 여기 있다. 네. 네, 책이 재밌겠네요. 흥미롭네. 네, 네.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책이 이제 정조시대에 쓰였다고 하니까. 지금 말하는 게 다 정조시대 때 있었던 얘기예요? 네, 정조시대랑 지금 제가 말한 거는 이제 그 뒤에 이후? 조선 그 이후? 네, 여기는 이제 정조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들이 네. 기록된 책이고요. 네. 그래서 정조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정조 어진이네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격정의 문장들을 통해서 이게 정조시대 때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니까 네. 그럼 정조는 어떤 사람인가 좀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조 정조 이야기. 어진을 가져왔죠. 네. 네. 정조는 1752년에 2년 10월 28일부터 1800년 8월 18일까지 살았고요. 그리고 48살에 죽었네요. 네, 그리고 1776년 4월 27일. 네. 네, 이제 즉위를 하죠. 하고요. 예. 네. 하여튼 돌아가시기 전까지 22대 왕이었고 대한제국의 추전 황제입니다. 성은 이휘. 휘. 네, 근데 휘는 산 또는 성이라고 해서 이산 혹은 이성이라고 해요. 네, 그런 분이고 또 11살 때 되게 큰 일이 있었죠. 네, 사도세자. 아버지가 사도세자예요. 뒤주에 갇혀 네,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죠. 근데 이제 영조가요. 영조가 그 사도세자를 얻었을 때가 나이가 42살이래요. 42살. 예. 네, 근데 지금 정조가 47살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48, 7, 8쯤에 죽었는데 42살이면 죽을 나이인 거야. 근데 그때 늦둥이를 얻은 거지. 네, 사도세자를. 네. 그게 무슨 말이야? 늦둥이였던 거예요. 완전히 원래 첫째 아들이 있었어요. 효장세자라고. 사도세자. 그러니까 사도세자 전에 영조한테는 효장세자가 있었는데 그치, 효장세자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없을 줄 알았어. 그런데 아들 낳은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조가 42세 때 아들을 낳을 때 그 아들의 어머니는 40세였어.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야, 우리 나이가 우리는 40 지금 중반인데 우린 뭐야? 이때는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조선의 최고 의사들이 있잖아요. 네. 어전에는. 네. 근데 그 왕궁에서도 이제 평균 수명이 47세? 이 정도였던 시절이에요. 그 당시 기준으로는 완전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 낳았다. 그렇지. 근데 지금 둘 다 우리보다는 어린 나이네요. 네, 어린 나이. 어린 나이고요. 지금 우리가 계속 시험관 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어린 나이지만 당시로는 할아버지 할머니. 네, 할아버지 할머니인 영조와 영조의 빈이 자체를 낳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정조대왕 어진인데 이게 수원 한영정에 있는 거고요. 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분은 사도세자. 아, 네. 이거 남자 누구더라?
배우가? 유아인이. 아, 유아인이 연기한? 예, 예, 예. 이거는 상상으로 그린 어진이래요. 네. 네, 사도세자의 상상으로 그린 어진인데 네. 유아인이 되게 비슷하다 뭐 이런 뉴스도 옛날에 막 많이 나왔었어요. 아, 그래요? 생긴 게요? 생긴 게 네. 이렇게 네. 보면은 이렇게 뭐가 비슷해요? 하나도 안 비슷한데. 하여튼 그랬는데 이 사도세자가 어쨌든 그 영조와 후궁 영빈 이씨 사이의 외아들로 네.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조가 엄청나게 이 아들한테 기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도 어마어마하게 시키고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대요, 사도세자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네, 하여간 이제. 네,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막 얘기한 거죠. 아니요, 몰라요.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노년이 돼서 이 아이들을 낳고 이 아들이 이제 이 정치 세계에 들어와야 되니까 자기가 뭔가 해주려고 했는데 15살,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15살이 됐을 때 대리청정을 시킨 거죠. 네. 왕제 교육을 하는 거네요. 네, 왕제 교육하면 대리청정을 시켰는데 하면서 사사건건이 이제 영조하고 부딪힌 거예요. 네. 네. 왜냐면 영조가 이렇게 그 후원하고 영조를 왕위로 등극했던 파가 있잖아요. 세력들, 네, 예. 세력들. 그 세력들을 사도세자는 뭐 등용하지도 않고 좀 되게 적대시 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고 생각했어. 왜냐면은 되게 그러니까 살인도 많이 하고 사도세자가 그리고 뭐 이렇게 풍류도 막 기생집에도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이 정신 상태가 이렇게 보통 온전한 사람이랑 약간 달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조가 뒤주에 정말로 죽이려고 가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근데 그 상황 이미 이때부터 살인을 많이 했대요. 예, 이미? 예, 예. 그러니까 되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조도 어쨌든 정상이 아니라 사람을 죽였으면 진짜. 사람도 죽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 통제가 심리 상태 자기 심리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숙종, 영조, 정조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좀 집안 내력과도 같은 조증이 있었대요. 그래요? 예. 네, 이게 좀 우울증이라고 막 사람들이 하기도 하는데 약간 조증이 뭐 숙종하고 영조 그리고 정조에게서도 나타나는 그런 어떤 집안 내력이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어쨌든 영조가 정말 이렇게 비호하고 있는 노론하고는 계속 불화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막 서연에 불참하고 막 기녀들하고 풍류를 즐기고 막 이런 행동을 막 하다 보니까 네. 마음에 안 들어? 네, 영조가 네.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영조가 자기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러니까 15살 때 한 50대 후반때쯤에 얘를 한 거잖아요. 그 대리청정 시켰는데 자기 안 죽는 거야. 영조는 엄청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왕 되기 전부터 중고비를 많이 넘겼고, 정말 이 눈치, 그리고 진짜 왕 되기도 어려웠고, 왜냐면 영조가 네. 살아가기가 힘들지. 이 경종이 마음만 먹으면 죽이는 건데, 그래갖고 눈치를 많이 보고 또 왕으로서 본인이 정통성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고 이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야. 네. 근데 사도세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조심성이 없고 자꾸 신하들하고 대립하고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지. 되게 싫어. 영조가 되게 기준이 높아요. 네. 아니 그리고 영조가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늦둥이로 얘를 낳고 사도세자를 낳고 사도세자한테 엄청나게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기대와는 자꾸 다르게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노론에서도 계속 폐위를 시켜달라 하고 하니까 이제 1762년에 결단을 내린 거죠. 영조가 38년 되던 해에 그 일을 했고요. 이거는 어쨌든 그 당시에 어떤 사례에도 나타나지 않는 왕이 아들을 뒤주에 갇혀 죽이게 한 사건은 어떤 역사에서도 볼 수가 없대. 거의. 네. 전무후무한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모화변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우리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는 11살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조가 되게 큰 충격을 입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왕으로서 뭔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정조는 엄청나게 그 정치도 정말 잘하고 영조가 정조를 왕으로 해서 하려고 진짜 조심했대요. 당연히 조심했죠. 네, 왜냐면 신하들은 정조를 죽이고 싶지, 죽이거나 왕이 절대 못되게 하고 싶지. 자기들이 아버지를 죽였는데 그 죽은 아버지의 아들이 왕했다가는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정조를 그 어떡하냐면 먼저 죽은 이 사도세자의 형 있잖아, 효장. 효장세자의 양자로 드렸죠. 집어넣지. 네. 집어넣고 정조도 조용히 살아요. 근데 왕 되자마자 처음 한 소리가 뭐냐?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게 선포를 해. 그래갖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그냥 당연히 무섭지. 자기 아버지를 죽였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되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정조를 왕이 못하게 하고 싶은데 영조가 끝까지 정조를 비호한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어쨌든 영조가 끝까지 하고 자기가 처음에 등극할 때 입었던 옷 있잖아요. 그것도 찾아서 이 정조한테 입히고 너무너무 이 정조를 영조가 아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영조 어진이고요. 네. 네. 영조 너무 오래 살았죠. 네. 그래서 영조는 이렇게 보면은 약간 늙은 그러면 좀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연로한 상황에 이 옷 입고 찍은 옷 입고 그린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오래 집권한 왕이고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그 정조 시대 때 그 글 쓴 상언이나 격쟁들 보면서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왔고요. 첫 번째 이슈입니까? 끝났습니까? 아니요, 첫 번째 이슈 안 끝났고요. 네. 그러면서 근데 그러면 그 당시에 여성들은 또 제가 이제 조사를 하면서 여성들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글을 찾아보니까 사랑 앞에서 용감했던 여성들이 쓴 한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림만 제가 가져온 거고요. 여기 이제 사랑 앞에서 용감했던 여성들이 쓴 한시는 그냥 여성들이 그 예전에 그런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나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당당하게 남성을 사랑한다 먼저 얘기하고 막 그랬던 시들이 있더라고요. 시를 막 썼어요? 네. 한시래? 한시인데 보면은 사모하는 시. 네. 마리의 어느 집 도련님일까? 석 달이 되도록 이름조차 몰랐네. 지금 비로소 김태연이라 알았는데 가는 눈, 긴 눈썹에 남몰래 정들었네. 이 시를 줬어. 이게 한시인데 지금 번역한 겁니다. 네네. 우리가 한문을 못 읽으니까 그렇죠. 번역한 겁니다. 번역한 거예요. 네. 그 고려말 문인이던 김태연의 젊은 시절에 그 동문 수학한 선배 여동생. 그러니까 그 선배네 집에 이 김태연 자꾸 오니까 여동생이 본 거야. 김태연 그 문인을. 그래서 보면서 오빠 친구? 오빠 친구지. 오빠 친구를 보면서 남몰래 반했던 거죠. 네. 그래서 어느새 깊게 사랑을 하게 됐어. 네. 참을 수가 없어서 시를 써서 창틈으로 전했어. 오빠 친구한테? 전했어요? 네, 전했어요. 김태연이 거부했어. 그리고 그 집에 출입을 금했다고. 안 갔대요. 13세기인데. 그래서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야, 굉장히 적극적이네요. 이런 적이 있는 거예요? 고려시대 때? 사실 조선보다 고려시대는 훨씬 더 여성들한테 개방적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애정을 표현해서 시를 썼는데 이거 보고 그때부터 안 왔다? 가슴이 아프네요. 그래요? 너무 아픕니까? 네.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었나 보네. 먼저 대시하고 이러니까 싫었나? 아니지, 예쁘지가 않은 거지. 예쁘지? 그럼 예뻤으면은 뭐 당연히 했겠지. 그랬을까? 이거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너무 단순한 거지. 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용감했던 여성들이 쓴 한시가 꼭 그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해외도 있군요. 네, 중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중국. 이게 중국입니까? 네, 중국의 소소소. 이름이? 네, 이름이 소소소예요? 네. 이렇게 몸이 약간 왜소하고 작아서 소소소라고 했을 가망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연애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대요. 그래요? 중국에서는. 중국에서? 네. 예. 그러니까 이 여성은 시도 되게 잘 써가지고 몇 편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이 썼어요. 근데 뭐냐면 서른가라는 시인데. 서른가? 네. 저는 유벽거를 타고 난구는 청총말을 탔네요.
어디서 마음을 맺을까요? 서릉의 송백나무 아래죠. 오. 전한 거야. 그래서 송백나무 앞에서 만나. 아, 만났어요? 네. 이걸 전화하고 만난 거야? 네, 만나요. 그 남자랑. 네. 그래서 그 남자랑 사랑을 나눕니다. 아, 여긴 통했네. 네. 아까 한국에서는 우리 김태현 씨 좋아했던 여자분은 실패했는데 여기 통했네. 소소소는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예쁘니까 또 성공한 거예요. 소소소는 성공했는데 어. 소소소는 되게 유명한 기생이었어요. 아, 유명한 기생. 네. 이거 얼마나 예뻤겠어. 네, 엄청 예쁘고 또 그러니까 첫눈에 반했어. 그렇구나. 그래서 그 남자한테 첫눈에 반해가지고 네. 사랑을 용감하게 고백을 했지. 그래서 그 남자가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군요. 이게 중국의 남북조 시대 때 이야기예요. 유명한 러브 스토리래요? 네. 이거 엄청 유명한. 그럼 드라마나 이것도 있겠다. 자칫 사고면은.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미모와 재능으로 이름난 기생이고요. 네. 그러면 소소소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완욱이라는 남자 그러니까 좋아했던 남자. 네. 소소소가 좋아했던 남자는 명문가의 기공자였어요. 아, 명문가. 네. 근데 신분 차이가 있잖아요. 명문가니까. 그렇지만 거의 아침 드라마 소재네. 네, 선남선녀였던 거지. 네. 그 당시만 해도. 뻔한 드라마 소재. 예. 네. 그래서 이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 네. 둘이서 소소소와 완욱이. 네. 저 이렇게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근데요. 예. 네, 아주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소문을 아버지가 듣습니다. 아, 남자 아버지. 완욱의 아버지가 기공자 듣습니다. 아버지가 네. 어떻게 저 여자랑 만나냐? 그거네. 네, 그래서 난징으로 바로 불러들여가지고 헤어지게 만들죠. 근데 헤어지게 만들어도 아버지가 오라고 한다고 갈 수밖에 없는 완욱이었고 소소소는 이렇게 좌절과 시리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죽어요. 병으로 고생하다가. 남자가? 여자가요. 여자가? 네, 소소소. 이거 완전히 그거네. 오페라 라트라비에타인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오페라랑 똑같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네. 전해졌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 네, 이 이야기들이. 재밌네요. 그 소설과 희곡으로 되게 회자가 많이 되고 유명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소소소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많이 있어요. 완욱 라트라비아타. 라트라비아타. 예, 똑같네. 완욱이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소소소가 이렇게 그래도 이제 삶을 살아가잖아요. 네. 살아가는 중에 포인이라는 그런 어떤 그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서생이라 그래야 되나? 네, 그 사람 서생. 만나. 소소소가. 또 만나 잠깐? 근데 그 사람을 만나서 사랑한 건 아니고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는데 완욱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긴 닮았구나. 비슷한 등치에 비슷하게 생긴 네. 남자가 막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남자가 되게 가난하고 추리하게 네. 보이는 거야. 그래서 네. 당신은 여기 있지 말고 공부하라고? 공부하러 저 중앙으로 가라. 그래서 돈을 대줘요? 대줬어요. 이거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랑 닮아갖고. 그렇지. 대박이다. 와. 그런 이야기가 있어. 그래서 대줬어. 그래서 그 남자가 갔어. 네. 가서 급제를 해. 그걸 또 모른 척해. 아니. 그냥. 급제를 해서 돌아왔는데 죽어 얘를 있는 거야? 찾으러 돌아왔는데 얘 죽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글을 쓴 게 있어요. 소소소가 네. 나를 어디다 묻어 달라. 네. 그게 송종로였을 거예요. 아마 그 제가 맨 위에. 야, 완전 스토리가 야, 스토리가 좋네. 아, 좋아요? 이거 뭐 좋아요? 만들기에 너무 가슴 아프다. 네, 그래가지고 그 아래 묻혔어요. 그리고 포인은 어쨌든 그 이 여인하고 사랑을 이루지 못했죠. 그 두 번째 남자는 이 여자를 사랑할 뻔했네. 만났으면. 사랑한 것 같지. 그치. 안타깝네요. 방송한 사이에 해피한 영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슴 아프다. 네, 그 소소소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또 있습니까? 또 아니요, 뭡니까?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때 연애하는 모습이래요. 이게 이제 수표교에서 뭐 이런 조선시대의 연애 이야기 같은 것을 이게 좀 영상물로 제작하고 뭐 전시했었나 봐요. 그걸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거 연애하는 모습. 똑같네. 밤에 나와서 같이 얘기하고 했나 보지, 이렇게? 꼭 이거 가리개인가 이거 해야지. 꼭 쓰고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제가 또 내일 다음에 이야기할 사타차를 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네, 거기에 또 조선시대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것도 더 재밌어요. 지금 여류신 이옥봉이라는 이건 다음 시간에? 네, 이미 있는 건데 여기에도 지금 수록이 되어 있어요. 이 신문에도 지금 네. 제가 신문을 가져온 거거든요. 네. 신문에도 있는데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옥봉 여류신 이옥봉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여기도 재밌는 러브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습니다. 다음에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거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허난설원. 아. 예. 허난설원. 예, 조선의 여류시인 미인도에 나오는 허난설원. 그리고 요 옆에 있는 거는 신윤복의 미인도. 오른쪽에 건 미인도. 예, 신윤복의 미인도입니다. 네. 왼쪽 건 허난설원. 예, 오른쪽은 그래서 미인도. 제가 신윤복. 이거를 하면서 또 조선시대를 쳐봤더니 이 시가 나왔는데 조선시대 여성의 옷이 나오더라고요. 아, 옷. 예, 그래가지고 조선시대 여성들은 옷을 어떻게 어떻게 입었을까? 예. 요게 이제 16세기. 예, 점점 치마 저고리가 짧아져요. 저희는 원래 이렇게 짧은 19세기의 옷이 진짜인 줄 아니요? 아니 뭐 이렇게 긴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9세기 옷을 많이 봐서 그 조선시대 때는 이렇게 다 짧은 옷만 입었을 줄 알았거든요. 아, 그래요? 고려시대 때는 여기 아래까지 내려오는 저고리 입었다고 알고 있는데 요렇게 세기가 바뀌면서 이렇게 짧아지고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런 선 같은 것도 생기고 막 이런 거는 똑같이 뭐 교복치마 짧아지는 거고. 근데 이게 진짜로 여기 제목에 나왔는데 기생의 옷차림이라고 하잖아요. 이 기생의 옷차림 맞아요. 근데 기생의 옷차림을 사대부도 따라간 거야. 그러면서 패션이 바뀐 거예요. 기생들이 패션을 이거 이끌어갔지. 그러니까 사대부들은 여기서 이제 이 조선시대 여성들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선생님이 이제 그 조선시대 때 처음에는 사대부가 이 유행의 그 흐름을 잡고 있었대요. 주도했대요? 주도했는데, 그 처음에 주도했다가 중간에 이제 삼강행실도라든지 아니면 여성에 대한 그런 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쵸. 조선시대 때. 억압이 시작되면서 여성들을 사대부 여성들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아, 예, 맞아요. 그 장쓰게 이거 쓰기치만 맞아. 이거를 쓰고 다니게 했고, 그런데 그 기생들은 좀 자유로웠죠. 네, 좀 자유로우니까 기생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이제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gat혀 있으니까 예쁘게 입을 그게 없었던 거야. 그렇게 막 보여지고 막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 패션에 이거를 주도하지 못했대요. 나중에는. 근데 기생들은 보다 자유롭고 또 그 보여지기도 하고. 네. 왜냐면은 뭐 어쨌든 어떤 잔치라든지 뭐라든지 항상 그 옆에 있었잖아요. 네. 남성들과 항상 함께 어울렸기 때문에 그걸 했고 남성들이 그랬대. 쟤네처럼 입으면 안 되겠냐 부인들한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예쁘니까 옷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생들이 많이 그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게 16세기 때. 저도 바뀌어가는 거네. 네. 이게 17세기 머리 스타일도 다 달라져요. 되게 16세기 때는 머리가 되게 화려하죠. 되게. 그래서 얼마 전에 김건희가 한복을 입었는데 이런 짧은 한복을 입은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시 기생스럽게 입었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이게 기생스러운 게 아니에요. 지금은 맞지? 원래 기생 스타일인데 이게 나중에는 주류가 돼요. 주류가 돼. 그러니까 김건희가 짧은 거 입다 해서 김건희가 기생 스타일 입었다. 그건 잘못된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기녀가 등장하고 그 와중에 이제 그 점점 변해가는 그런 조선시대의 그 여성 옷차림. 네. 이런 것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신윤복. 네, 신윤복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서민 여성의 그 모습이에요? 네, 모습이죠. 네. 서민 여성. 아이를 업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독서하는 독서하는 모습. 여인. 근데 여기는 길죠. 야, 여성들이 독서하는 모습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있었나 보네, 그러면. 있었던 거죠. 어. 지금 18세기 조선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짱이죠. 좋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그 뭐 저고리랑 치마 주로 입었었고 이건 다 우리가 아는 사실이니까 이렇게 이제 조선 시대 때 여성들이 이런 옷을 입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이것도 월화정인. 네, 월화정인이죠. 네. 네, 신윤복에 아까랑 되게 그림 비슷하죠. 네.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 거예요. 이건 유명한 그림이니까 월화정인은. 이 달밤에 달 아래에서 두 정인이 만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요? 네? 실제 있었던 일 그린 거라고요?
그건 아니고? 아니지. 그건 아닌데. 있었겠지, 이런 일이 많이. 이런 일이 많이 있었으니까 신인복이 그랬겠죠. 멋있네요. 예. 오라정이.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 첫 번째 이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제가 엊그제 하는 격정의 문장들 관련해가지고 정조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 한국의 로맨스 이야기도 했고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